이게 오늘 저녁에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자, 이거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주소를 적으시면 택배를 받아도 됩니다. 솔직히 저하고 기분 나쁜 분은 나중에 좀 이따가 그냥 해임하면 됩니다. 해임하면 입장하면 되니까 하시고 본인이 하시려면 하시고 돈 주고 하실 분은 그냥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공부도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되고 심지어 이상한 회장도 하고 싶어요 지금. 네, 맞아요. 이상한 회장도 일주일 하는 게 있네요. 보니까.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수원 입장에서도 파산을 반대하고 있어요. 수원도 부산 반대하죠. 네. 그다음 아까 가족 채권 뭐 도대 김대국 스승님. 네. 거기도 그것도 부동기대 입구에서도 또 지금 이제 K때는 또 찬성하는 분위기로 또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 지금 피해자 연대라고 만들고 있는데 피해자 연대라고 만들고 거기 뭐 송창훈 대표라는 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은 도대체 여기 시더스를 한 분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데 무슨 피해자 연대 대표로 방자 아니에요?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안에서 있는 거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신청자 정보 2를 여러분이 주소를 넣고 본인 서명을 하면 엑셀 데이터에 바로 그게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그냥 데이터를 올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 대유라는 소형 물어보시고요. 그럼 아까 국세청 할 문제라든가 이런 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상한 회장과의 나중에 소당 문제가 붙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수대 조사랑 정리가 되면 이상한 회장한테 쇼당보로 가야지. 왜냐면 평생 사실 거냐 아니면 있는 돈을 좀 내놔서 피해자들에게 제가 갈 겁니다. 제가 가서 편지도 한번 보내보고 제가 가서 면회 신청해서 되면 그것도 한번 조치하면 되지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로이서 설명회에서 수입연재 부분을 얘기 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엄윤석 변호사 해임했는데 엄윤석 변호사가 이제 해임 당해 보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이해하고 아마 저희 쪽으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 변호사도 여기 와서 같이 도울 마음이 있고 또 팬덤 중에 아마 수익을 못 받은가 조금 미숙음이 있을 거예요, 이분도.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분도 채권자 지정해 주시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정진영 대표님 사실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라클 신탁은 없습니다. 이제 어디서 가서 오라클 신탁 제가 사임했습니다. 사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정부 어디 가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정진영 대표님이 오늘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왜 해임한 사람을 이걸 임명했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3월 달부터 이걸 하셨던 분을 오라클 신탁에 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가 시끄러워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에 제주도, 하동, 하남, 용인 어떻게 뛰어다닙니까? 그래서 정 대표님한테 이걸 전국을 제일 열심히 다니시니까 이걸 해달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보고 했는데 나도 물어봐야고 어떻게 돼가냐고 뭐 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신탁위원회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비밀리 지금 3월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신탁자산관리위원장으로 제가 임명장을 받고 또 신탁자산 추적조사 환수위원장 그 위원회를 통해서 비밀리에 지금 약 7개월 정도를 계속 활동해 온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변호사님은 이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님이 고소되면서 또 누군가 시더스라는 법인이 있는데 시사무란 법인이 있는데 누군가 고소고발을 막고 해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약 4개월 전에 제가 변호사님 요청으로 오라클 신탁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제가 거기에 일부의 수준도 가진 적도 없고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월급으로 무엇을 받은 적이 없어요. 또
오라클 신탁에 대해서 대표가 되고 싶었던 분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별일이 다 난리가 난 건데요. 4천억이 오라클 신탁에 와 있다는 등 그리고 그리고 물수 보존된 게 또 제게 와 있다고 거기다 또 금수대 신고해서 제가 또 그분들하고도 통화를 다 했고 그래서 지금 신탁자산관리위원장으로 지금 제가 뽑아를 이성희 변호사님이 아무 법인이 없으니까 시스템도 거의 채권으로 인해 다 날아가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고발을 막고 대신 맞을 사람으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데 그 자리가 탐나서 뭐 둘이 허니 셋이 허니 공동으로 허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아니 지분도 1%도 없고 또 월급도 없고 그런데 알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오라클 신탁 대표는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자산관리위원장으로 여지껏 역할을 될 거는 계속해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신탁이 된 거는 몰수 보전이 됐어도 그 가해자인 그리고 피의자인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것도 주지 말라고 몰수 보전 판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끄럽게 떠드는 모든 사람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우스운 게 신탁약정서도 몰라요. 기껏 떠드는 모든 변호사도 다 뭐 동에 대한 도괄약정에 대해서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정확한 건 몰수보전 판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탁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변호사님을 찾아갔느냐 이거예요. 김태국 씨든 최승민 씨든 그 다음에 K10이든 그나마 가장 많이 아는 분이 변호사님 만나셨고 제 강의를 들은 표종열 목사님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모든 논란이 돼도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 파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고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것도 우리들이 동의되면 변호사님이 뭐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밟을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무법인 노집사라고 하는 법무법인이 생겨내는 과정 또 시스템 코리아 파산 선고를 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볼 때는 법조계의 비리요. 어떻게 보면 유통역사 38년 동안에 한 2,800개의 좀 회사가 다 도산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신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 지금 시더스 사태가 제2의 국면을 맞이하면서 제대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정상화는 제 법률적 정상화, 두 번째 경영적 정상화, 세 번째 준조합원들 그들도 정상화, 그리고 계열사 정상화, 그 다음에 가맹점 정상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야지만이 재건하는 과정이고 회상되는 과정이 될 거다. 이런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왔던 것 속에서 오늘도 굉장히 법률적 정상화 지금까지 법 다루면 법만 얘기했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정말 제대로다가 이해한 그런 법조인이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거는 이성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세상 법에도 아주 능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이런 법조인다운 법조인, 하나님이 원하는 법조인에 의해서 이 안에 돌아가는 걸 하나씩 정상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가는 이런 응답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경영도 너무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가 이때 가장
정말 주도권이 될 수 있다면 생산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이면서도 정말 매니아층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여기가 다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통에 있어서도 10,000명대 회원을 모집하기가 어렵지 10,000명만 넘어가면 달라져요. 다단계가 뭐 잘못됐나요? 다단계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단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악용하고 남용하고 이용하고 이러는 바람에 사회적 무리뿐만 아니라 많은 걸 가져왔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런 걸 보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이 정길영 대표하고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같이 화산과 항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다뤄줬고, 이것도 행정적인 진짜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노집사에 설명회하고 수입료를 어떻게 될 거냐. 정말 거기는 33만 원, 시적 11만 원 받고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무료로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게 저기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해임하고 나는 이 사람하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을 회장과 엄유상 변호사를 해임했나 왜 해임시켰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끝으로 뭐냐면 정말 오라클 신탁에 대표해서 사임을 했다. 신탁자산관리위원장이 정길영 대표인데 알게 모르겠지 이거를 직함에 공식화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질이 신탁자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지금까지 7개월까지 8개월 이렇게 해왔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밝혀놓으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 전체 정말 하나하나 보면 신탁 약정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서 변호사들도 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사실 확인해 봤어? 진실 여부인가 가려봤어? 그리고 사실은 어떻고 전실은 없고 진실은 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개념 정리도 안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껍데기로다가 신탁 약정서도 모르는 거 포괄적 신탁만 가지고 막 떠들어. 그리고 모수보존 결정 판결을 제대로 몰라. 그래 놓고 나서도 또 이제 심지어 여기 쳐다보면은 KTN도 또 잘못되는 게 파산 관제인에게 주어진 권한. 참 엄청난 권력이 주어져서 이걸 가지고 방송을 또 이래나. 파산 관제인 띄울 이럴 시간표가 아니거든 지금. 참 이런 게 진짜 준조합원들을 위하면 지금 뭐 할 때인지. 이런 걸 얘기하지 파산 관제인에게 심 실어줘서 그 사람들한테가 참 뭐랄까 무릎 꿇고 조아리고 거기 가서 많이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이것이 준조합원들에게 유익한 방송입니까? 이런 걸 갖다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떠들기는 김홍근 대표나 대기자나 이 사람들도 사실 그냥 포괄적인 신탁, 그냥 이론적인 신탁 뭐 이런 부분적인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신탁의 약정서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진짜 도산분리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 알고 얘기해요. 그냥 일반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이 신탁에 대한 포괄된 신탁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듣고 더 모르고 있는 준조합원들은 얼마나 헷갈려요. 그러니까 KTN도 못 믿겠고 이성희도 못 믿겠고 모두 못 믿겠고 다 이래가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다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모한 말 듣는 여기에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참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여기 방송하고 있는 이분들도 딱 기요사키 얘기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요사키가 이렇게 해요. 부자가 되려면 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학교 다니지 말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학교 가면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만나갖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다. 안일무사히주의로 살아가게 만드는 편안하게 사는 삶만 추구하는 걸 가르친다. 그러나 사회의 부자가 되려면은 사업도 해봐야 되고 도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배우지 못한다. 이래서 부자가 되려면 학교를 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여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의사들은 당신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병원과 약을 끊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다 맞춰다 보면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쓰는 단어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수박 겉핥기시로 상식선에서 사실도 확인 안 하고 진실도 가려보지 않고 천실도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미래는 더더욱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 지식을 앞세워 갖고 상식 수준에서 막 떠들어 놓으니까 실제 이게 일을 추진할 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내몰리는 또다시 2차 가해를 당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런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날의 실태입니다. 정말로 언어 보고마, 언론 보고마 참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단어들이 때렸어요. 그래서 끝없이 제가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사상정화, 지식세탁, 말 걸러내는 것. 말 같지 않은 말, 진짜 글 같지 않은 글, 현적이 성립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까? 정말로 이 참건강 문화방송 가족 여러분,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 같은 말, 사상정화, 지식세탁, 말을 걸러내서 생기가 들어가는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글 이런 걸 구사해서 선수금 못 찾는 거 찾아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유통의 역사를 다시 쓰고 진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진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헷갈리는 방송을 듣고 파산 관제인을 찾아서 그 수익자 지정 신청하는 거 33만 원, 11만 원 이런 거 주고 신청하지 말라는 거. 그 단순하게 그 신청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성공 보수까지 요구하는 이런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처럼 어려움 당하는 준조합원들에게 붙어서 2차, 3차로 돈 뜯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고 이석희 변호사 그 다음에 또 정일영 대표가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피캐시 앱에 들어가서 밑에 내려가면 수익자 지정 신청하는 난 밑에를 터치하면은 쭉 올리고 보면 밑에 주소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 주소 입력을 하면은 함께 천고법인에서 모아가지고 제가 신청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이런 데에 정말 돈을 갖다가 지출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고 이중 삼중으로 혼란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파산관제인 띄워놓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신청하게 유도하는 이런 방송에 또한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정말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